독립운동가 네. 깊은 인연이 있는 과일이 있다. 복숭아가 좀 연관이 있습니다. 복숭아. 네.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 복숭아 잔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자고 해서 이제 개발된 게 넥타린이라는 종자가 있었어요. 그게 이제 털을 없앤 복숭아죠. 근데 그 묘목상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김형순 선생님이라고. 김형수 선생님. 네. 그분이 이제 그 넥타린 종자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죠. 그걸 통해서 이제 독립자금도 나중에 납부하시게 되고. 한편으로는 그 독립운동 단체 이런 것들에도 활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. 네, 미국에서 있었던 그 독립운동 하면 대한인국민회라는 조직을 빼놓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김영순 선생님 또 김영순 선생님이 사돈이었던 김호 선생님하고 같이 김영재상이라는 걸 만들거든요.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넥타린을 많이 이렇게 유통시키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시는데 이제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대한인국민회 두 분이서 이제 독립자금을 많이 납부하신 그런 이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 두 분이 재미한족 연합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독립자금을 이제 거기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한인 동포들이 머물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공동묘지 부지를 이제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활동도 하셨다고 하는데 또 다른 어떤 활동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, 도시가 있을까요? 네, 중가주 하면 리들리라는 곳을 꼭 가봐야 됩니다. 리들리. 예, 거기에 김영순 선생님 이제 무덤도 있고요.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리들리에 가면 서대문에 있는 그 독립문을 4분의 1 모양으로 이렇게 축소해 놓은 작은 독립문이 서 있어요. 이거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야, 이 리들리가 우리한테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. 여기다 독립문 하나 세워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근데 저는 미국에 우리 독립문이 서 있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. 너무 좀 가슴 좀 뭉클하기도 했고 예, 그랬습니다. 참 뭔가 국외에서 우리 독립문을 보면은 진짜로 울컥하는 마음이 들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그 땅에서 활동했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. 근데 김영순 선생 말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분들 있을까요? 네, 그 리들리에 있는 독립문 앞에 가면 미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 10분의 비석을 제막해놨거든요.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김종림 선생님이세요. 김종림 선생님은 쌀과 관련이 있습니다. 쌀.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나라 공군하고도 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아주 큰 관련이 있죠. 이분 이제 별명이 백리왕이었거든요. 원래 라이스킹이었어요. 라이스킹. 그러니까 북가주에서 쌀농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. 이분이었던 건데 1차 세계대전과 이제 맞물리면서 쌀 농사로 흥하게 되죠. 이분이 되게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.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 정도의 아주 큰 부를 일구거든요. 근데 그때쯤 또 미국에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노백린 장군. 그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장이었던 노백린 장군이 미국에 있었는데 두 분이 합심해서 한인들을 중심으로 우리 파일럿을 한번 양성해보자 해서 비행기를 사고 교관을 초빙하고 부지를 닫고 해서 공군을 양성했던 곳이 바로 북가주 윌로스에 남아 있습니다. 예. 근데 그 윌로스 비행장 흔적 잘 남아 있나요?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윌로스 비행장에 남아 있는 그 교육장 건물입니다. 실제로 사용했던 건물이 아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실제로? 네. 여기서 노백린 장군이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거죠. 그 노백린 장군이 1920년 7월 5일 날 이제 그 학교 개교하면서 우리 공군이 도쿄를 폭격할 거다. 네. 쑥대밭으로 만들 거다. 네. 이런 선언도 하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여기입니다. 공간이라는 예.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시작했던 윌로스 비행 학교, 이 학교가 우리 기억 속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비행학교가 뭐 2년, 3년, 4년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1년 남짓 만에 문을 닫게 되거든요. 김종진 선생님의 상한과 연관이 돼 있는데 1920년 가을에 이제 그 북가주로 강타한 이제 폭풍이 있었습니다. 그 폭풍으로 인해서 이제 쌀을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재정적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거죠. 예.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그 자료를 보면 이제 1921년에 그 공군으로 비행사로 양성된 분들 중에서 박희성, 이용근 이런 분들 이제 비행병 참위, 네. 지금으로 치면은 뭐 소위 네. 정도에 해당하는 장교를 양성하기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군군 그 장교로 인간이 된 거잖아요. 임시정부에. 그렇죠. 이 사실은 우리 단군 이래 첫 번째 공군 장교예요, 그분들이.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윌로스 비행장 출신이라는 거죠.
미국에 있는 독립운동 관련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뜻밖의 복숭아, 그다음에 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 네. 이것 말고 또 다른 음식의 재료가 되는 것이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다. 숙주나물. 숙주나물? 네. 유한양행의 설립자셨죠. 그 유일한 박사님 미국 계실 때 숙주나물을 이용해서 통조림을 만들어요. 근데 그걸로 또 부를 창출하시죠. 다른 나라에서 온 한국인이 홍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네.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죠. 이 유일한 박사님이. 트럭에다가 통조림을 한가득 싣고 갑니다. 그래서 일부러 바닥에 이렇게 좀 이렇게 사고로 위장한 걸로 해서 통조림을 바닥에 쏟아내요. 그래서 뭐 기자들이 이제 몰려들면서 그걸 찍고 그 통조림이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시거든요.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숙주 통조림 이런 건 없었을 테니까 네. 저게 뭐지? 그러면서 저기에 지금 싣고 가다가 쓰러졌네?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을 통한 예,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죠. 예.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돈을 벌면 보통 이제 국외에 있는 동포들 같은 경우는 귀국을 하잖아요. 네. 1926년경에 귀국해서 이제 동포들을 보니까 너무 의료 혜택을 못 받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더라 해서 국내에 설립한 게 바로 유한양행이었죠. 그럼 이제 예. 계속해서 국내에 계셨던 건가요? 다시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에서 또 독립운동 관련된 이제 활동들을 더 해나가시죠. 예. 재밌는 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. 그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유일한 박사가 미국에서 그 첩보 활동 그 요원으로 또 활동하세요. 일본과의 싸움이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이제 미국 OSS 소속으로 이제 첩보 활동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겠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훈련도 받고 뭐 그러시죠. 예.